자, 이 정권이요, 부동산으로 거의 흥했다가 부동산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흥한 거는 총선에 이기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이 엄청 좌우했습니다. 팔아서 지 손에 쥐지도 못한 돈을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뭐 허접한 아파트도 10억 넘어가고 강남에는 뭐 2, 30억 하니까 전부 갑자기 내가 준 상류층이 된 양 착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에 참 못해본 소비도 과잉으로 하면서 흉내를 좀 냈죠. 근데 그걸 팔아서 지 손에 쥐어야 돈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팔고 지 손에 쥐고 또 딴 데로 가서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집을 팔고 사면서 세금 내고 남는 걸 취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집 팔고 나면 딴 데 가서 집을 살 돈이 서울 외곽까지 다 올란 마당에 만만하게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상으로 숫자상의 허상의 만족을 한 것이다. 그래서 팔고 산 대부분은 돈이 있는 사람만 팔고 샀다. 그래서 재미 본 거는 실제 부동산 투기꾼과 문 정권밖에 없다. 근데 지난 총선에 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 정권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별로 규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로 집값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대거 문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지요. 자,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투기에 달라들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언제 욕해요? 이제 돈을 다 잃고 나야, 몇 달 지나야 정권 욕을 하겠죠. 자, 그래서 항상 투기 붐과 욕하는 거는 시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뒤 3개월 만에 이제 욕을 하면서 내려와 문재인 난리가 났습니다. 찍어준 자들이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 내에도 당에서는 관료들이 과거 정책을 찔끔찔끔 손질만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청와대하고 당이 주도해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그리고 실세라는 자들이 전부 중구난방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땅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위에 이제 집만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눈치 때문에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한다.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김현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꿔라. 희생양으로 만들자 하니까 지금 또 총리는 이 전쟁 중에 장수를 안 바꾼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공급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빤한데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하자. 즉 높게 빡빡하게 홍콩처럼 지어 올리자. 그 다음에 세계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시키자. 아까 도심 고밀도도 결국 용적률 상향이에요. 그리고 유후부지 및 국가 시설을 개발하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놀고 있는 땅에 전부 짓자.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활성화시키자.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를 활용하자. 이런 5가지인데 강남에 있는 짜투리 땅을 전부 다 긁어 모아도 지금 2만 가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내에서는 태릉 골프장을 해도 1만 가구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내놓겠다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 봤자 질 게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소리가 뭔 소리가 나옵니까? 이제 수도를 또 옮기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자기들끼리 해봤대요. 그러니까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러면 한번 옮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대요. 부동산의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 자꾸 얼만큼 더 지어대느냐 하는 걸로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판을 프레임을 바꿔서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자.
그래서 지금 당정청이 갑자기 여론조사한 후에 수도 이전을 또 바람을 잡고 있어요. 전부 다 언급을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 김태년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지금 특위를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낙연은 모두 옮긴다는 목표로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도 슬그머니 지역의 중심을 발전시키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논란 속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 때문에 그렇다고 또 돌아가가지고 원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자들이 청와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찬성 53.9, 반대 34.3, 11.8% 잘 모른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수도 이전 문제를 헌재 끌고 갔다가 수도 이전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8대1로 얻어맞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헌재가 다 자기들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수도라는 거는 관습헌법이다 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이전을 시키는 걸 가지고 민심을 덮으려고 지금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판을 바꿔야 된다. 대선 앞두고 이걸 이야기를 하면 손해볼 것 없다. 야당에서도 대놓고 반대하지를 못할 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잡고, 사실은 가격 잡는 거는 수도 이전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될 거라고 보고 바로 내려가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민심을 좀 무마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을 한다라는 또 쇼를 하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래 봅니다. 개헌은 왜 관계가 있느냐? 결국 수도 이전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을 가지고 개헌으로 몰고 가서 개헌안에 이걸 담고 합의하에 수도 이전하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헌을 끌어내기 위한 명분을, 우리가 퇴임 후에 잡혀갈까봐 걱정되니까 개헌하자 하는 것보다 수도 이전 지역 균형 발전을 가지고 개헌하자. 그 이야기는 얘들이 항상 해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개헌으로 방향을 모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지난주에 지옥까지 갔다가 살아난 후에 이번 주부터 대기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서포 15조에서 국가적 주택 공급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자기가 이 부분에서 좀 약해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의식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자, 엊그제까지는 30년 모기지로운 임대주택 이야기하더만은, 자, 이제 좀 다듬어 가지고 이름도 기본주택이라고 짓고 3기 신도시에 30년 이상 무주택자를 거주하게 해주겠다. 이걸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다 한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기본 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을 거주하게 하는데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 단지 관리, 운영비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인데, 임대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 1, 2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3인 이상은 100배로 지금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책정할 거다. 임대 보증금이 1, 2인에게는 50배, 3인 이상 거는 100배래요. 그럼 가족이라면 기본 3인 이상일 거고 가족이 사는 데는 100배라는 겁니다. 무슨 놈의 기본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1인 가구 월 임대료가 35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77만원,
4인 가구는 95만 원이래요. 서울에도 요즘 월 100만 원 주고 전세금 2, 3억만 주면 살 때 천지입니다. 월세로 전환이 많이 돼서요. 5인 가구는 113만 원이에요. 자, 무주택자가 100만 원의 이 임대료를 내고 돈이 없으니까 무주택자지 돈이 있으면 무주택자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 외곽에 살지요. 돈이 있는데 거기 살겠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4인 가족이 임대료로 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자, 임대 보증금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임대 보증금이 임대료의 50배, 100배고 임대료가 1인 가구가 35만 원부터 시작해서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7만 원, 4인 가구 95만 원, 5인 가구 113만 원. 누가 여기 들어가겠어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세계 신도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이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50%를 이 물량으로 하는데 주변 시세의 80%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장기 임대 주택 토지 임대부 협동조합행 사회주택 무슨 놈 집이 사회주택입니까? 이것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런 집을 갖다가 이제 이 짓기를 희망한다 하면 도가 땅을 매입해서 30년 동안 임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니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재명의 복잡한 이런 주택 정책이 대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박근혜의 뉴스테이와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건설회사들이 그때는 잘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어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임대 아파트로 가자고 뉴스테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부터 200만원 이렇게 받는 임대주택을 갖다가 발표했지요. 그래서 서울에도 몇 군데 지어졌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거의 일반 월세 아파트 수준으로 보증금 받고 또 그 수준에 지금 월세 받는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거기 들어가냐 하는 비판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 정책이냐고 발표하냐고 저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박근혜의 뉴스테이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경기도의 475만 가구 가운데 209만 가구 44%가 무주택이라는데 자, 이런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하기를 원하면 뉴스 브리핑에서 항상 토론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사회주택이 있고 무슨 기본주택이 있고 복잡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서포 15조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적 주택 공급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평당 700만 원에 내가 사는 겁니다. 정부에서. 자, 어제 그런 사람이 또 있더만요. 댓글에.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이 국가적 주택 공급에 안 들어가고 아파트를 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몇 배가 올라서 떼돈을 벌 건데 이걸 산 사람은 안 올랐는데 누가 그걸 하겠느냐 그래요. 내가 그 멍청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 살려면 평당 3,000원 줘야 될 건데 그 3,000짜리 아파트를 평당 700이면 얼마입니까? 4분의 1보다도 더 싸게 사는 거예요. 나는 아파트 올라서 그 나중에 돈 벌어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서 사요. 일반 아파트. 그렇지만 나는 저런 아파트를 살 돈도 없고 아파트 가지고는 돈 벌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만 당장 내 소유의 안정적인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 조건으로 평당 700짜리 아파트를 정부한테 마이너스 옵션으로 빼대만 있는 걸 사서 내가 꾸미면서 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건 내 등기에 내 걸로 등록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부한테 파격적인 특혜를 받고 산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그걸 또 가격을 튀겨서 팔아먹겠다면 내가 도둑놈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했다면 적어도 집으로는
자산을 증식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야 그것이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거죠. 파격적으로 싸게 서울 도심에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면 그 조건은 적어도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안 하겠다라는 약속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조건으로 일단 집 걱정 안 하고 사는 부분만 해도 그게 어디냐. 집을 가지고 돈 버는 거는 기존에 지금 여기에 국가적 주택 공급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집을 가고 집 사서 돈 벌어 먹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한 60%, 70%는 실제로 집을 살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나 서민층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평생 집을 지금 쳐다만 보고 남 집에 살아야, 여리저리 쫓겨다니며 이사 다니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는 자기 등기로 돼 있는 평생 살 수 있는, 누가 나가라 하지 않는 집을 산다면, 집에서 산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어요? 어디서 투기꾼 심리를 갖다가 대과 제2 국가적 주택 공급 문제를 흐트립니까? 자, 그래서요, 문 정권이 그야말로 부동산을 가지고 띄우면서 한국 사회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 중상층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 이 부동산으로 인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세금이 지금 폭탄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들, 그러니까 재산세가 어지간히 올랐는 모양이에요. 58만 가구가 지금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재산세만 껑충 뛰었다. 집 한 채 있는 게 죄인가? 서울에서 이 보유세가 30~40%가 올랐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시가 9억이 넘으면 주택연금, 즉 집을 잡혀놓고 연금 받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1주택 은퇴자들, 소득 없는 노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자, 이게 이 문 정권이 집을 올릴 때 나중에 이런 고통들이 투기꾼이 아니면 다 돌아올 거라는 걸 생각했어야 됩니다. 자, 자기 자식들 결혼하는데 집 한 10억쯤 된다. 그거 달랑 한 개 갖고 있고 소득도 거의 없다 칩시다. 그러면 자식들 결혼 비용 마련해 주려고 집을 팔았다 칩시다. 팔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떤 사람은 다 외곽으로 간다는데, 서울 외곽에 자식 결혼 비용 마련해 주고 집 팔아서 10억으로 결혼 비용 마련해 주고 나머지 돈 지고 어디로 가요? 전세나 월세, 이제 전세도 없잖아요. 월세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 정권의 부동산 폭등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 폭등이 소수만 빼놓고는 다 지옥이 될 거다라는 걸 입증시켰다고 보고요. 이재명은 지금 허튼 기본주택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도대체 주거 문제의 해결과 관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제대로 된 답을 내라. 이재명식의 기본주택은 그건 어디에도 무주택자에게 쓸모없는 거다. 그 3기 신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직장까지 죽으라고 한두 시간씩 출퇴근해야 될 건데, 거기에 이런 조건으로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하라고 제가 하고 싶어요.